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도 부동산 상품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지켜드리고 확장해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맹지 탈출 현실 이상을 갖고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제가 경매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IMF 때와 거의 비슷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라고 똑같은 방식의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안을 IMF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경매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경매에 대한 실전과 허상에 대한 이상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직접 해본 사람에 의해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하면 투자의 이상과 그 실전 현실에 대한 그 기준을 뚜렷이 하셔야 하는 것처럼 경매 역시도 선명한 기준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적이고 이론이 아니라 실전도 정말 이론처럼 되는가.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알겠지만 이게 투자로만이 아니에요. 경매만이 그런 게 아니고 되게 많은 그 일들을 보면 실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과 실전이 다를 때 너무 많죠.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실전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다양하게 많은 기술이나 어떤 경제나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한 변수를 반영돼서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게 바로 실전이고 이론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쭉 이렇게 모았던 데이터에 의한 어떤 그 원칙과 법칙을 형성을 한 건데 그 규칙이나 원칙, 큰 경제의 축이나 어떤 기술의 축, 산업의 축, 그리고 정세의 국제 정세의 축이 크게 변화가 없고 무역의 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시대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기존의 방식들이 어느 정도는 그 원칙들이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지금 도약하여 나가고 있고 과도기를 거치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데이터나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나 법칙들이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하나도 어떤 그 경험을 통한 통계치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인도 나라도 기업도 모두가 새로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4차 산업의 시대를 예측해가면서 투자를 해가는 거지 확실한 데이터나 원칙이나 원리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매라는 상품을 통해서 경매란 채널을 통해서 재테크를 한다. 여러분 한번 내가 아는 게 경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거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재테크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상품을 한번 고르게 살펴보시길 바라요. 거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투자를 하든 어떤 재테크를 하든 어떤 상품을 선택하든 원금은 보장이 되는 안전, 고안전자산 상품이 무엇인지, 재테크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 잘 되면 대박 나고 완전 인생 팔자 바뀌어버리지만 잘못되면 완전히 바닥으로 치러가는 쪽박이 될 수 있는 고위험의 자산 상품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분별하지 않고 누가 뭐해서 돈 벌었대 누가 뭐해서 돈 벌었대 해서 막연하게 찾아가고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통해서 재테크를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리스크를 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이 부자들을 흉내내라고 하잖아요. 부자들이 경제 위기 때 어떤 것을 하는지 사실상 그 부자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불안정하고 위기일 때 부자들은 투자하지 않고 있는 거를 지키려고 안전한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많은 부자들이 토지 쪽에 투자를 돈을 묻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더 벌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안전한 곳에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가치가 하락되지 않도록 넣어놓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르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 하지만 땅은 평균적으로 계속 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땅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농업, 그 비도시 지역에 농지를 사놨다가 농지가 땅값이 오르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농사도 면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높이로 짓죠. 기술로 짓다 보니까는 자동화로 짓다 보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건물에서 모든 작물들을 키우기 때문에 농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농지가 돈이 되는 시대도 아니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와 실사용을 구분하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실사용도 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소유 시대가 아니잖아요. 공유 시대다 보니까 빌려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뭐 취미를 한다면 더더욱더 빌려 써야지 내가 돈을 주고 매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반드시 구별하고 이론과 실전을 분별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맹지 탈출에 대한 현실과 이상, 많은 지금 현재 부동산 분들께서 교수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의 관점이나 경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의 경매를 하려고 하는 이상이 뭐냐, 싸게 사서 고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경매가 맞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뭐 아파트를 사든 스마트 용어가 빠진 모든 그 상품, 세상의 모든 가치 중에 스마트가 빠진 상품이나 어떤 그 투자 상품에는 모든 게 가치가 상실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유념하시고, 그럼 내가 부동산 쪽에서 경매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 스마트 도시에, 그것도 국가가 개발하는 스마트 도시에, 경제 도시에 국제 관광지가 있는, 왜냐하면 개인하고 가장 관련돼 있는 것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지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국책사업, 국가가 개발, 진주주의 하는 개발하는 지역에 경제 수도로 만들고 경제 뚝구로 만드는 지역에 국제 관광지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물류 체계가 다 이루어진 곳을 해야 한다는 게 아주 핵심 포인트, 그 지역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재테크를 좀 폭넓게 생각하고 다가가시라고 하는 거고요. 결론은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땅들 되게 많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인 걸 또 해본 분도 있겠지만 과연 그걸 얼마나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결과는 뭐냐면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경매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투자로 경매를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재테크는요, 부자가 된다라는 거,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건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테크를 노동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내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소비 자체도 수익 소비를 해야지 지출 소비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시스템을 바꿔줘야 하는 거지,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도 정말 노동처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많이 보면 재테크를 정말 노동처럼 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재테크라는 건 제가 일을 해서 새로운 채널을 2잡, 3잡, 4잡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내가 살면서 변수가 있는,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삶에 변수가 일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그 시기에 안정적인 고정적인 수입을 들어와서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 노후마저 미래마저 어떤 내 인생의 변수마저에서도 가장 안전한 삶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채널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게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라고 해서 한몫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관점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몫 챙기는 건 한몫 한 번에 한 방을 노리시는 분은 한 방에 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황금알을 매달 낳아줄 수 있는 그 오리를 키우면서 또 매월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오리를 잡아버리냐고요.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을 노리다 보니까 오리를 잡고 또 키워서 잡고 키워서 잡는데 이게 한 번만 잘못되면 또 다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악순환 채널로 바뀌는 거죠. 나의 재정 순환을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방을 원하는 건지, 정말 지금 노력해서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건지, 그리고 내 자손에게까지 나로 인해 나 평생 편하게 살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내 후대에게도 상속을 시켜서 그들도 안정되고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건지 재테크의 목적을 정말 뚜렷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는 절대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한방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한방, 정말 한방에 돈을 많이 버신 분도 한방에 훅 이게 있어요. 왜냐면 왜 돈이 그렇게 왔는지, 왜 어떻게 해서 내가 벌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 방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프라인 하니까 뭐 다단계 뭐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너무 환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전은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구조와 또 어떻게 보면 교통 인프라나 인터넷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고 나라의 그 국민 정서들로 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꼭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걸 꼭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맹지인 땅을 사서, 물론 살 때 싸게 살죠. 싸게 살아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들을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정말 가능한 것인가? 가능은 하죠. 근데 그냥 이렇게 이론처럼 정말 교육해준 대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건데 해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다반사가 일반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방법으로 도로 사용 승낙서를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그 앞땅과 뒷땅의 관계가 좋아서 나 때에 있는 도로 승낙성을 받아서 제가 지자체에 등록을 해서 또 건축도 할 수 있었고 사용도 할 수 있었는데, 다 해놓으면 뭔가요? 그 땅 주인이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 바뀔 수도 있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과 나와 맞지 않았을 때 또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들 문제들,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또 주의토지 그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민법의 219조 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다 나와있는데, 이것도 통행권이라고 하는 토지 통행권, 그러니까 왔다 갈 수 있는 통행에 대한 권리이지 통행로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이지. 그리고 이것도 맞아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동의 없이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워낙 까다롭죠. 이 땅 외에는 절대적으로 어디로 나갈 수가 없을 때 가능한 부분이죠. 네. 만약에 좀 뒷길이라도 있고 어디론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또 이것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과 현실, 그러니까 10건 중에 한두 건 있을 수 있는 그 확률을 갖고 거기에 정말 일생일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모험을 건다라는 건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 영상을 할 때 경매라는 건 그냥 경매 기술만 알았고 민법이나 법에 대한 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정말 어와 아가 달라지면서 정말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법상으로 성립이 되고 안 되고 조건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많은 변수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앞에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는 퍼센트 수익이거든요. 배수익도 아니에요. 수익률이. 배수익을 내려면 위험부담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지상권이나 유치권 같은 이런 법정 소송이 관련돼 있는 이런 건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돈을 안 벌고 말진 다시는 안 할 거야. 이 정도로 치가 떨릴 정도로 소송을 하고 기간에 걸리고 머리가 아프고 정말 법적인 나는 법문을 읽거나 어떤 그 사건 사고의 내용을 읽었는데 이해가 너무 잘 가고 너무 재밌어. 이런 분들은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자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풀이하는 만큼 그 행정적인 용어에 익숙한 사전적인 용어가 익숙한 분들은 또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재테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죠. 노동하듯이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요. 그거는 재테크가 아니라 물론 토지 투자도 이 노동하고는 좀 틀려요. 이제 그 잘 선별하고 나서는 이제 계속 지가가 상승이 되고 또 바로 주립식으로 이동식으로 건물을 건축을 해서 임대인 수익을 바로 만들어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지역마다 또 투자하는 또 그 상황은 타임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기 정말 조심스러워요. 제 한 말에 의해서 되게 많은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용어를 최대한 정교하게 정밀하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요 정도는 아시겠지 했던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 미처 거기까지 얘기 못 드렸던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가끔씩 도시지역을 사라고 했더니 도시지역에 자연녹지를 사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도시지역에 주거지, 상업지, 중공업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개발지역은 일반 주거가 거의 99, 98%가 다 일반 주거거든요. 상업지나 이종 이런 것들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까지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더 상세히 해드리는 거죠. 거기 또 일종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지에 따라서 측량점이 나오지 않아서 건축이 안 되는 땅들도 있고 입지에 따라서 되게 많은 또 변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말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걸 처음 살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또 땅값 싸다고 해서 땅값이 배꼽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해결하면서 샀으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으면서 해결하는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이죠. 건물을 지려고 하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처음에서 끝까지 같이 해줄 수 있게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또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결론적인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상세한 부분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이 또한 통행권이지 통행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땅 주인에 따라서 바뀔 때마다 또 변수가 또 있고 가장 이 중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지역권을 설정하는 건 이제 등기를 내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에 면적의 길이랑 폭이랑 이런 부분을 등기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해서 지역권이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내 땅에 이제 일단은 그 물질적인 것들이 오가면 그 대가를 치를 때는 조금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나중에 팔 때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해주는 경우보다. 이런 것들이 실전이고 현실이고 그런데 되게 그 강의에서는 이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저는 그렇습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 투자 당시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수많은 규제나 제 원칙이 조금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투자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은 자제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조금 아끼려고 어떤 또 부분을 감당해내야 하고 어떤 변수에 계속 끌려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깔끔하고 깨끗하게 딱 확실히 허가되어 있고 도로에 건축이 법상 그 3m, 2m 접하에 있는 도로로 딱 해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건축 용지로 사서 정확하게 입지 분석해서 바로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로 지정 공고도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그 건설 회사들이나 이렇게 업체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지불을 하고 도로로 지도통상에서 공고를 지정을 해서 이제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아예 해놔서 뭐 1년에 얼마씩이든지 뭐 달달이 얼마든지 딱 정확하게 그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깔끔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개개인들이 그 조금을 갖다가 이제 어떤 기준이나 이렇게 상대방에게 대가를 치러주고 안 치러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고 또 상관없이 뒤에 있는 땅이 저의 땅을 통해서 가는 땅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어차피 경매용이라 하면 맹지 땅을 요역지라고 해요. 요역지.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땅을 승역지라고 하거든요. 승역지. 이렇게 여기서 이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경매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매를 해보신 분들이에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용역지는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그 목적은 사실상 맹지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승역지에 통행을 승낙해주는 그 땅에 그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등기를 내는 거죠. 그런데 용역지의 그 경매가 나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권이 경매의 기술이에요. 지역권이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을 했을 때에는 이 지역권이 소유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역지의 물건이 경매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지역권이 있는 물건을 선택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승역지의 땅의 경매에 나왔을 때는 이게 아주 좀 중요한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근저 당이 보다 먼저 돼 있냐, 나중에 돼 있냐에서 지역권이 소멸되냐, 유지되냐 이게 이제 좀 틀려지는데 이게 아주 경매를 해보신 분들에게는 알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승역지의 근저당보다 그 지역권이 먼저 설정이 된 것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낙찰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꼭 유념을 하세요. 그 용역지 낙찰법하고 승역지 낙찰 물건이 나왔을 때 이 두 가지만 참고해서 하신다고 하면 무난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근데 결론은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낙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받는 그 지역과 땅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에 국한되어 있지 말고 경매는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거듭거듭 얘기를 드리는데요. 투자가 아니라 실사용으로 지금 당장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는 건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투자로는 실사용이든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은 비즈니스,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뭐 이렇게 장사나 노동으로 하는 일들, 3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계속 하향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평생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보증금하고 하면서 문제 뼈아픈 대가를 치르지 마시고 지금은 정말 공부해서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을 찾아내고 그 지역에 건물 짓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지역에 건물 짓는 땅을 사서 내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입을 보는 목적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경매 중에 관심을 받아서 또 경매를 통해서 아주 아픈 경험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경매는 아무리 잘해봤다 퍼센트 수익이고 퍼센트 수익으로 라도 나면 좋지만 내가 그렇게 수익을 내서 받았다가도 묶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냐면 다 기존 이제 유행이 가치를 상실하는 지역과 건물과 집이기 때문이죠. 가치가 없는 지역에 가치가 없는 건물 상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스마트 도시가 형성되는 땅이 제일 좋고 전망이 좋고 스마트 도시의 아파트, 건물들 그 안에 있는 그 부동산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걸 꼭 유념하시고 이 영상이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큰 길잡이가 돼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냥 그런 법조문이나 뭐 이런 것들 사례들을 경험하는 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만 투자로는 하지 마시라. 적합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